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현재 시간은 9월 1일 초하루입니다. 9월달이 시작됐습니다. 내일 모레면은 9/11 테러 사건 10주년이 됩니다. 다시 리멤버 기억하자. 우리 미국인들이 지금 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추석날 있죠. 네. 그러나 오늘 본 기자는 채널 방송 31.3을 찾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기다려주신 교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네, 이 밤 깊어가는 이 토요일 밤, 일요일 밤에 저는 한 주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 정리해서 분석을 해보고 판단해보고 예측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나 지금 9/11 테러 사건 1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미국 정부는 지금 샌디에고 지역을 비롯해서 미국 전 공공기관에 테러가 있지 않을까, 또 당하지 않을까 지금 비상 경계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본 기자가 이슬람교 관련 교리들을 좀 한번 읽어보니까 10월 1일 날이 이슬람교의 무슨 성일 기념일인가 봅니다. 그래서 10년 전 9/11 테러 사건도 사실은 10월 1일을 기해서 때리려고 했다가 스케줄이 변경되는 바람에 9월 11일 날 테러를 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자꾸 10월 1일이 마의 고비 경계 대상이 됩니다. 그날이. 자, 그러나 본 방송을 날치기 방송을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LA 코리아타운을 쭉 다녀보니까 본인이 많은 분들이 더욱더욱 많이 시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방송을 많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고마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면서 날치기 방송 좀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이 방송 환경이 아주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이 언론 방송하는 것이 재미가 좋아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있습니다. 우리 로스앤젤레스 중앙일보 이원영 기자가 쓴 글을 오늘 아침에 막 읽어봤습니다. 네, 이 글은 이원영 씨가 쓴 이 글에 보면은 며칠 전에 더운 날씨에 커피 한 잔을 쭉 마시면서 스타벅스에 와서 책 한 권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 책 이름은 나는 내 마누라, 와이프,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결혼을 보람있게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고 후회한다는 그런 책을 읽으면서 이 글을 썼습니다. 21세기는 스토리텔링 시대다. 내 이야기, 내 자신의 이야기, 대화가 없으면 재미가 없는 세상이다. 추억을 만들자. 돈 1억 달러 버는 것보다도 추억을 만드는 그런 인생이 더 보람있다. 행복의 지름길이다. 그런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남자들, 저는 30년 미국 생활에 골프채는 한 번밖에 잡아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골프를 즐기고 있죠. 네, 특별한 분들, 일반인들의 얘기겠습니다만은 이원영 기자 글 속에 보니까 남자들이 골프에 빠져서 마누라, 자식까지 버리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골프 치시는 분들이 자기들의 그 취미생활을 골프에 빠져서 대화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들으면서 글을 쓴 이원영 기자의 글을 보니까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남자가 골프에 얘기에 미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글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스토리를 잃어버린 시대. 상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혼자서 고독을 되씹다가 취미생활 하나에 빠져가지고 즐기는 일부 남자들, 여자들도 그런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글 속에서 계절이 세월이 바뀌면 남자들도 생일을 한다. 네, 본 기자도 그것을 많이 경험해봤는데 어쨌든 도대체 살아가는 재미가 무엇인가? 이런 반문을 하는 기자의 글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야기가 없는, 스토리가 없는 인생 삶, 너무나
서글프다.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말이 있어야 된다. 대화가 있어야 된다. 상대방과 마주 앉아서 밤을 새우면서 동그라미 그리려다가 예전에 그 사랑하는 사람 그림을 얼굴을 그리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야기가 있는 삶은 행복하다. 그러나 골프 이야기 이외에는 달리 나눌 얘기가 없다는 일부 골프맨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오늘 우리는 추억을 만들자. 인생의 불경기가 좀 심화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좀 더 인생을 생각하고 즐기는 추억을 만드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이런 글을 읽으면서 그러나 일부 남자들이 취미와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골프채를 잡을 때 가끔 간혹 집안에 있는 아내 아이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생각해 볼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1억 만들기 돈 1억 달러 만드는 것보다도 추억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외쳤던 주철한 씨 방송인의 이 얘기를 끝맺은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인생이 좀 삭막하고 대화할 사람이 없더라도 자기 이야기, 자기 추억을 만들어 나가자는 이 글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이 도시생활, 이민생활, 교민 여러분들. 그러나 외로움에 지쳐 자살할 생각하지 마시고 자포자기할 생각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고 자기의 인생, 자기 이야기를 찾는 추억을 만드는 그런 이민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어려운 방송을 하면서도 나의 길은, 나의 취미는, 나의 이야기는, 이 스토리는 방송이다, 언론이다, 글을 쓰는 것이다. 그런 재미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렵고 딱딱한 뉴스 이전에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생일 100살이 넘은 할머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 최고 고령자 할머니 115세 장수 비결이 뭐냐? 장수 비결이 뭐냐를 물었더니 걱정하지 않는 것이다. 고민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팔자 좋은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러나 걱정을 고민을 좀 덜 하는 것이 정신 안정에 도움이 되고 장수 비결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가능하면 고민을 하지 않는 낙천적인 그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랬는지 조금은 건강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 남자들 특히 남자들 여자가 무섭다. 밖에 나가서 출세를 하고 돈을 많이 벌어와더라도 안에서 집안에서 자기 마누라를 즐겁게 해주지 못하는 그런 남자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여자가 무서워요. 여자가 무서워요. 이윤수 한국성과 연구소 소장 이분이 쓴 글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네. 밖에서 출세를 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집안에 들어와서 아내를 즐겁게 해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또 생각하는 바 없지 않니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 여자 인생보다 더 기구하다고 볼 수 있는 우리 남자들 일부 네 얼마나 고민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소로서 헤지펀드 대부 조지 소로스 나이가 80 되신 분이 28살짜리 젊은 여자와 살다가 그 여자에게 100만 달러? 1000만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받았습니다. 돈 많은 늙은이가 젊은 여자들 끼고 살다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젊은 여자와 살면서 아파트 한 채인가 두 채인가 사달라 그랬는데 그 돈 많은 남자가 브라질 탤런트 출신 이 젊은 여자에게 그 정도 아파트 한 채 두 채를 사주지 않아 피소 고소당한 이 사건을 듣고 있습니다. 52세 연하의 애인에게 고소당한 소로서 그 돈 많은 사람. 네, 이 또한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남자들 대화의 상대자가 없다, 이야기가 없다, 삶이 즐겁지 하면서 골프채를 잡는 분도 계시지만은 젊은 여자와 살던 남자들이 그 정도
살해를 못하고 비굴하게 비열하게 여자의 달콤한 단맛만 빨아먹고 차버리는 이런 남자들도 있다는 사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오바마 대통령이 경기 부양책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 서울에서는 서울 좌파들, 진보 세력들, 좌파를 가장한 일부 진보 세력들이 그 가난했던 시대를 생각하지 못하고 돈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노무현 김대중 때 축적한 그 비자금들이 통치자금들이 어디서 누가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엄청난 돈들이 기천들이고 있다.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교육감짜리를 놓고도 1억 2억 베팅을 하는 이런 서울 뉴스를 접할 때 우리는 참으로 비참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스코리아 김정일이는 웬일인지 자기가 타고 다니는 특별차 안 내부 실내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인터넷에서 보니까 서울은 좌파들이 판을 치고 춤을 추고 노스코리아 김정일도 김정일대로 호합한 생활을 하고 있고 네, MB 서울 이명박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대로 집권 5년 차를 앞둔 이 시간에 탈선했다. 4년 이상 고수했던 원칙 대북 정책을 이탈하고 있다. 탈선했다. 네, 이런 상황에 있다는 사실. 박근혜는 박근혜대로 대권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워밍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대권 고지를 향해서 달리는 박근혜의 일거수일투족을 내다볼 때 우리는 반갑기도 하고 걱정스러운 면도 없지 않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아버지가 못다 이룬 업적을 계속 이어나갈 것인지 우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는 인터넷 뉴스에 이미 보도했듯이 이명박 대통령 신의를 저버리지 말라. 박근혜께 다음 대권에 있어서 대항마가 없다면 이재호, 김문수, 네, 정몽준 그들이 후보 경선에서 탈락할 경우 여유 없이 주저하지 말고 박근혜에게 대권을 넘겨라. 그것이 하늘에서 당신에게 장로직을 박탈하자는 이유가 될 것이다. 2007년 한나라당 후보 경선 때 노무현이가 어떤 일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별한 대항마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박근혜에게 주저하지 말고 대권을 넘겨주기를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미국에서 이 카메라 앵글 렌즈를 통해서 청와대에 알립니다. 장난치지 말고 우유부단한 행동하지 말고 다음 대권은 밑째 본전 여자에게 한번 대권을 넘겨주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오늘 방송 서두에 특별 뉴스는 어제 그저께 북한에서 탈출한 인민군 장교들이 베트남, 몽골, 중국을 떠돌아다니면서 본 기자에게 제보를 해왔습니다. 북한 군부에 있는 친구들, 동지들 그들을 통해서 정보를 빼보니까 청년 장교들이 인민군들이 쿠데타를 할 수 있다.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을 정보를 듣고 저에게 알려왔습니다. 네, 인터넷 이메일을 통해 들어왔는데 그러한 뉴스가 들어오자 이메일에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등등 경고음이 들어왔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탈북자들이 인민군 장교 출신들이 우리 북한도 중동의 제시민 혁명처럼 할 수 있다. 젊은 청년 장교들이 박정희